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역대급 빅딜입니다. 테슬라도 투자 중인 삼성 로봇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9,100명이고요. 우리가 구독자 3만 명 기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되면은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어떤 자료냐? 보조지표를 통해서 좀 급등을 잡을 수 있는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에 대한 이 자료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100% 무료로 참여 가능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이 자료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역대급 빅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기대가 클 수 있을 만한 저평가 로봇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갑자기 단기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버텼는데 뭐 코스피도 윗꼬리를 달았고 코스닥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외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서 밀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 한다면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이든 이 미국 시민 우크라이나 당장 떠나라. 어느 때보다 매우 엄중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미국 시민들은 다 떠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 테러 단체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강 군대 중 한 곳 러시아랑 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탈출하려는 미 시민을 구해낼 군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 그러니까 그 전에 탈출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시나리오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미국인을 구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세계대전이다. 뭐 지금 2차까지 진행했으니까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쭉쭉쭉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쳐 돌아가는 상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동유럽이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얘기고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 그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나토에 너가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북대서양조약에 너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린 침공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련을 박살을 낼 때 모았던 모임입니다. 근데 소련은 아니죠. 하지만 소련의 전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미 국무부는 여행 경보에서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인 레벨 4로 강등하고 즉시 출국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위협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얘기를 한 거고 코로나는 뭐 의미 없고 사실상 러시아 군사활동 문제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국 권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세요 하는 게 세 번째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마 증시에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물어본다 했을 때 원자재 가격에 영향 미친다.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유라든가 이 유가라든가 가격이 미치다 보니까 이 원자재까지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가 싸우면 증시가 하락하고 얘네가 화해를 하면은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싸웠기 때문에 하락했다란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자신을 가지고 매매할 저평가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 했을 때 오늘 바로 삼성전자의 빅딜 삼성 로봇 대장주에 대해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171조 원을 반도체에 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1위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억 장치입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기억하는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요. 뭐 흔히 SSD라든가 아니면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 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처리 장치라고 하죠. CPU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 반도체라 합니다. 아니면 그래픽 카드라든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CPU 시장이 더 크긴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거의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우린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1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로 반도체 사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얘기고요. 경쟁력 격차를 확대해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할 예정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단 공정 적기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14나노 D램과 7세대 V낸드 양산을 통해 원가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에 업계를 선도하는 극자에선 EV, EUV 기술을 차세대 제품 양산 확대에 쓰겠다 얘기한 겁니다. 일단 EUV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미세 공정이죠. 이 나노 공정을 할 때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램과 V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LSI 대량 판매 모델 등 시스템 온칩 라인업을 강화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EUV 공정을 적용한 업계 최선단 14나노 D램 양산에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EUV는 보다 좀 더 미세한 공정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이만한 게 요만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요만큼 들어갈 것도 이거를 요만큼만 넣으면은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거야. 요만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이 작아질수록 이 반도체는 작아진다. 그럴수록 차지하는 이 위치나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반도체는 나노 공정, 미세 공정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약 171조 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 생산 라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의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고요. 2라인, 3라인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용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선정을 했고요.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착석을 해서 한번 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5G, 메타버스 등등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에 첨단 미세 공정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신규 라인은 평택 3라인과 함께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203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170조를 투자를 해서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반도체에서 1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2022년 1월에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1위를 했나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작년 반도체 매출 94조 원입니다.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진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보시면 삼성전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코로나인데 어떻게 반도체 매출이 늘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에 들어가는 우리 가상 화면이라든가 흔히 메타버스라 부르는 것들이라든가 뭐 재택 치료 또는 재택 근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반도체 IT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야 매출은. 밖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안에서 진행하는 그런 IT 반도체 업들이 더 확장되고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작년 한 해에 2021년도에 약 94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약 3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279조고요. 올해는 뭐 거의 300조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치는 이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1위를 달성한 게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2017, 18, 19, 20, 21 삼성전자의 매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239조, 43조, 30조, 36조 하다가 한 방에 79조로 펌핑됐죠. 다 코로나 영향이 있고 반도체 영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분기 내내 거의 우상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4분기에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원래 이제 계절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4분기에 많이 나왔지? 일반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해 호실적으로 이끈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작년 한 해만 94조 원을 낸 상태고요. 앞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790억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지만 삼성전자를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823억 달러예요. 이거를 이제 이 94조를 달러로 바꾸면, 그러니까 딱 봐도 한 33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33억 달러 정도면은 거의 뭐 한 4조 5조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반도체 매출 1위였으나 인텔한테 뺏겼다가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인텔 매출액 추이고, 이게 삼성전자 구역이 인텔입니다. 뺏겼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월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4분기 반도체 매출은 26조 1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8,4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전분기보다 실적이 줄었지만 어쨌든 이 첨단 공정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이익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 부분에서도 당연히 매출액이 늘었죠. 옛날에는 폴더블 누가 사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다 뭐 엔간한 폴더블을 다 들고 다니는 판매 호조로 이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 279조가 나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300조까지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300조 원대, 영업이익은 58조 원대를 달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최소 10% 이상은 성장을 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어차피 우리 흔히 반도체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 반도체는 당연히 더 필요할 거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 돈 벌어서 뭐 하냐? 오케이, 돈을 매출을 뭐 300조씩 낸다 칩시다. 이 돈 벌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지금 뭐 가만히 있습니까? 매년 230조씩은 벌었더만. 그럼 그 돈 벌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드디어 우리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석방이 됐잖아요. 네, 석방이 되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만 했던 이 빅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M&A 선택지가 좁아졌다. 그래서 빅딜, 거의 뭐 초대형 규모의 M&A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올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너 리스크도 엔간하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수 합병을 추진하면서 고민이 커질 조짐입니다. 최근 미국의 그래픽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 합병 무산으로 삼성도 비슷한 대형 M&A 장벽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영역에서 M&A 대상을 놓고 저울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 심사가 조금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경영진은 세계 반도체 빅딜로 관심 모았던 엔비디아와 ARM 합병 무산이 맛이 가버렸죠. 그래서 ARM은 상장을 준비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47조짜리인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씹은 게 더 크다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고,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이 개발한 판매하는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AP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AP라는 게 말 그대로 CPU 같은 겁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시스템 반도체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 부담되는 것은 M&A에 이 제동이 거는 게 조금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삼성은 하지 않을까,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디다가 할 건데라고 하는 건데, 대형 M&A 리스크가 커지면서 삼성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30조짜리 막 40조짜리 먹으려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야, 너네가 독점하는 거 아니야? 너네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조, 40조, 뭐 10조짜리도 조금 눈에 많이 띄니까 그렇게 말고 1조 밑으로 우리 뭐 3천억, 한 4천억,
뭐 많아야 뭐 7천억 이 밑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규제를 좀 덜 먹지 않느냐. 그럼 결국엔 중소형주라든가 뭐 넓이 봐도 뭐 중견기업급으로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 기업들, 흔히 우리가 대기업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닥 상장사라든가 아니면 코스피 상장했더라도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M&A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6년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하만 이후 아직 M&A가 한 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10년 만에 역대급 M&A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약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거기 안에서는 AI, 바이오, 차세대 통신, 로봇 등등이 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M&A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마 M&A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중 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 아니면 전장 차량용 반도체죠. 바이오, 차세대 통신 5G, 그리고 로봇 미래 성장 사업 이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여러 회사의 투자 움직임을 보여줄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는 발표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다 싶으니까 최근에 삼성이 로봇 브랜드 삼성봇 미국 캐나다 상표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체에서 이제 로봇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지금 가고 있는 행보가 이 M&A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우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행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의 브랜드를 삼성봇으로 낙점을 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봇 제품을 꾸준히 삼성봇으로 소개를 했지만 제품 출시를 위한 상표 등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른 거죠. 삼성에서 만든 로봇이니까 그냥 삼성봇 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상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로봇 브랜드 삼성봇의 상표권을 미국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 등에 등록을 한 상태고요. 산업용 로봇은 물론 외골경 로봇, 로봇 청소기, 가정용 조리기구, 휴머노이드 등등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로봇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다? TF를 어떻게 정식 상설 조직.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진짜 이건 제대로 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정식 상설 조직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태스크포스 팀에서 진짜 이제 조직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CES에서 계속 삼성본 리테일, 삼성본 케어, 삼성본 에어 등등 잼스라고 불리는 보행 보조 로봇,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뭐 다리가 안 좋잖아. 관절이 안 좋잖아. 그럼 로봇을 입어. 로봇을 입어 가지고 내가 다리가 안 좋아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잼스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증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또 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로봇 사업화 미래 핵심 기술로 꼽았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본격적인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과 세트 모두에 어디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난 인수합병 할 수도 있어. 로봇을 미래 핵심 기술로 보는 만큼 M&A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 보조 로봇이 아마 삼성전자의 첫 상용화 로봇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착용을 해서 내가 아픈 데다가 또는 힘이 없는 데다 써서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의 24% 힘을 보조해 보행 속도를 14% 높이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아예 걷을 수 없는 사람도 걷게 만드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은 지금 현재 뭐 2조 3,800억, 약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몇 조냐? 올해 11조, 그럼 앞으로 11조가 아니라 20조, 30조 계속 커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22년이니까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삼성전자가 M&A 하겠다라고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만 로봇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번에 테슬라도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과대 광고 빈축을 좀 사긴 했는데 테슬라 봇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테슬라에서 발표한 옵티머스입니다. 보시면 이게 완전 사람 같죠? 네, 그래서 이거를 휴머노이드라 불러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 서빙하는 로봇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 같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8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 테슬라 AI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일명 테슬라 봇이 깜짝 등장을 하고 끊임없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테슬라는 좀 일찍이 이 테슬라 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옵티머스로 불리는 이 로봇은 키 177cm, 몸무게 57kg에 인간 형상의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고요. 8km 속도로 이동하며 68kg의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또 20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머리 주변에는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8개, 다양한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자동 조종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슈퍼컴퓨터 시스템인 도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자율주행 찬 거죠. 그냥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람이 꺼려하는 반복적인 일과 위험한 일을 대신 한다라는 거고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아니면 사다 뭘 사다 준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2022년까지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나오는 거죠. 이 발표가 언제 났어요? 2021년 9월 7일에 났어요. 근데 언제 난다고 발표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가 돈을 몇 년 동안 지금 열심히 지금 몇 개월 동안 돈을 넣어가지고 2022년도에 로봇이 발표가 된다. 테슬라도 투자 중이다. 집중형 배터리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 인공지능 AI 기술과 각종 센서들을 탑재를 해서 로봇을 만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과대광고 아니냐. 솔직히 누가 봐도 어떻게 이만한 로봇이 걸어 다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근데 과거에 휴머노이드를 만든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페퍼 같은 경우에도 감정인식 로봇으로 뭐 그리고 IBM의 왓슨 뭐 이런 인공지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인공지능 음성 비서 알렉사를 휴머노이드로 발전시키는 베스타를 또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헨슨 로보틱스 싱귤레이티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헬스케어 로봇 그레이스를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옆에 있는 사진 있죠?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이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병호 이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사람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24시간 로봇을 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뭐 체온, 맥박, 열화상 카메라, 열을 좀 보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걸어 다니질 못한다. 상반신밖에 없다. 이게 매우 문제죠.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 부분 진출은 뜻밖의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만든다고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봤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로봇 시장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고요. 구글 알파벳과 소프트뱅크를 거쳐서 현대차에 인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을 출시한 데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 중입니다. 키 150에 몸무게 80kg고요. 28개 액추에이터 동력을 이용해 사용하는 부분이고 거의 사람처럼 뭐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언제 테슬라봇이 2022년도에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다? 올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테슬라 모두 로봇에다 투자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 올해 나온다. 일단은 삼성은 몇 원이에요? 2022년 4월에 첫 상용화 로봇이 나온다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는 올해 테슬라 봇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어, 끝낸다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아니라 진짜 로봇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2022년도에 상당히 로봇의 중요한 연도가 올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로봇 산업 주목 인플레이션 시대 수혜라고 써 있고 KB증권이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장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임금을 고정으로 쓸 수 있는 로봇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의 상승은 사용자의 협상력보다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더 우위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나 일 안 해. 그러면 알았어. 돈 더 줄게. 1,000원 더 줄게. 2,000원 더 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엔 협상을 누가 한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사용자가 협상력이 높았으면은 야, 1,000원 깎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00원 더 줄게. 열심히 하자. 그럴 사용자는 물론 정말 많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많지는 않다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로봇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고 있다 한다면은 임금 올릴 바에야 로봇 갖다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증권사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이 내용들도 다 아까 LG, 삼성이 로봇에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로봇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요런 뜻의 이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 부르냐? 모빌리티도 아니고 유틸리티도 아닙니다. 바로 뭐라 불러요? 메타로빌리티라고 합니다. 메타로빌리티. 메타버스 로봇 모빌리티 합쳐서 메타로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 CES에서 내건 핵심 화두는 메타로빌리티입니다. 메타모빌리티. 어려워요, 말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돼서 인류의 이동 범위를 가상공간까지 확장을 하고 거기 안에서 모빌리티, 메타버스 싹 다 뭐 이어진다. 요런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동차와 이 플라잉카, 현실과 가상을 잇는 접점 역할을 하고요.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동차가 뭐 내가 거기 살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일례로 자동차가 가상 공간이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해 회의실, 3D 게임룸을 자동차 안에서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공간이 바뀌는 거고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한 사용자는 현실에 있는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며 집에 있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상 공간에 있는 집에 있는 거고 로봇은 진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가상 공간에는 그 로봇의 위치와 로봇의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내 가상 공간에 있는 집에서 로봇의 위치를 확인하고 로봇한테 이런 걸 하세요라고 보내면 이 가상 공간에 있는 로봇과 현실에 있는 로봇이 같이 움직여서 내가 시킨 거를 현실과 가상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나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로봇과 모빌리티가 함께 결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연결 과정에서 로봇이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세상을 복제를 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똑같아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 세계에서 컴퓨터를 부셨어.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있던 현실 세계 컴퓨터도 부서지는 뭐 그런 이제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대표 사례로 메타팩토리가 손으로 꼽힙니다. 메타버스에 실제로 같은 공장을 구축하고 로봇을 포함한 모든 기기와 장비를 연결한 개념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미국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로 출근하거나 그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가 디지털 트윈에 구현된 해외 공장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문제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에 있는 것도 같이 고장났을 테니까. 그걸 우리는 방금 얘기한 대로 메타 로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본자 한다면은 우리 일상과 로봇과 메타버스, 로빌리티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미래로 나아간다면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보다 삼성전자도 로봇 M&A를 빅딜을 현재 준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한 상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22년도에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올해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 한다면은 뭐 그냥 로봇이 아니라 삼성봇
관련 저평가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지 못했던 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은 아닙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이 M&A를 이제 로봇주를 한다고 할 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보로보를 보시면 어 로봇주가 한참 급등 나올 때 같이 우상 나와줬고요. 눌림목이 나왔다가 최근에 삼성 로봇 이슈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눌리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 출신의 이제 이 김영태 부사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출신의 상무고요. 예, 에브리봇의 이제 부사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엮였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삼성의 상무가 어디로 로봇으로 누구로 부사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왜? 얘는 로봇의 대장주기 때문에 원래 로봇의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좀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입니다. 로보로보, 에브리봇, 그리고 로보티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보는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삼성 로봇이니까 알겠는데 아까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보조 지표로 이제 좀 급등을 잡는 법에 대한 매매법 무료로 좀 이 자료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고 당일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그리고 테마주나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종목이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어플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요. 예 보시면은 제가 필수 김동석의 리얼 주식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파라볼릭 MACD 등등으로 다양한 보조 지표로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활용법까지도 자료로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구독을 꼭꼭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을 한 다음에 현재 이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이 어플, 이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 밑에다가 댓글을 참여 완료라고 달으셔야 돼요. 보시면 어플에다가 이미 참여 완료 참 다 다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에
리얼 주식 누르시고 추천주 누르시고 여기 구독자 특별 이벤트 눌러서 예, 여기 구독자 이 구독 누르시고 참여 완료 댓글에다가 꼭 달아주셔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받고 싶어 하는 주변 지인한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구독이랑 어플 댓글 잊지 마시고요. 27일까지 진행하니까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천주도 매일매일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1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6, 70% 나왔고 16%, 6%, 21%, 11%등 수익 나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추천주 그러니까 14일 추천주를 올려드릴 거예요. 2월 14일 추천주 하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올라오는 거 보면 돼요. 무료니까. 네, 무료로 2월 14일 날 뭐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 말씀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 기술적 강의 다 무료로 드립니다. 보시면 일본 기준선 설정 방법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도 왜 올라갔는지 뭐가 이슈가 되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산소 포화도 관련주인지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무료로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서 종목 시황 강의뿐만 아니라 구독자 이벤트 꼭꼭꼭 참여하셔라. 100% 무료니까요.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저희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